오늘 날이 너무 추워요. 네. 학원에서 오랜만에 자켓을 벗고 오래거든요. 저번에 보이려고 반바지 입고 저녁 오늘은 반바지 입으면은 그건 아니야. 어제 야구가 메리 기아가 이겨서 어느 기아가 두 번이에요. 누구는 굉장히 좋아하고 누구는 굉장히 힘 빠져하는 뭐 그런 건데요. 근데 삼성? 삼성인가? 아버지가 삼성, 부모님이 삼성을 다니시 있을 수 있죠. 근데 기아가 짱이에요. 자, 여러분들 계백문 꺼내서 백지 테스트란에 다음 사항을 적고 빈칸을 채워보세요. 저희 내신 언제 왔어요? 11월 빼빼로데이부터 올걸요? 쌤, 저 가족이랑 여기서 일본 가요. 둘이서요? 근데 엄마 닮았어요. 다음 사항을 적고 빈칸을 완성해 보세요. 사진을 찍고 그려볼게요. 포즈를 취해야 되고요. V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백지 테스트 안에다가 요거 하면서 요거 복습하면서 할 거거든요. 5분 뒤에 시작할게요. 지금 그거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되죠? 당연히 까먹어야죠. 아, 그래요? 그래요. 왜요? 우리가 벌써 이틀이나 지났는데 당연히 까먹었죠. SCTO가 아니에요. 0보다 크냐 작냐. 여기 각도가 이렇게 있을 때 진짜 이거 바로 맞출 수 없어. 내가 SCTO 아니야. SCTO 아니야. 0보다 크냐 작냐야. SCTO 아니야. 오 브랜드 이름 아니야. SPU가 옷 브랜드 이름이에요? 뭐 브랜드 이름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아, 쌤. 기훈이 김현정 다시 왔대요. 우리 반이요? 아, 그래? 그래서 반갑게 맞이해줬죠. 이름 키가 더 컸던데? 나보다 커진 것 같아. 모델이었어요. 진짜 키 168 넘는데요. 규리를 아시나봐요. 학교에서도 한 왈가닥 하나요? 시끄러워요. 동감이에요. 쌤, 규리한테 왜 그래요? 솔직히 저도 인정하긴 하는데. 한마디 해도 목소리 너무 커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반들한테 여기 반에는 왜 이렇게 시험 문제 어렵게 내냐? 그니까요. 여기 원래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아니 문제를 엄청 어렵게 내시네. 수학 연습 문제로 미네. 시험 시작하기 전에 아니, 그러니까 연습 문제 중에서 어려운 거 2개 싹 빼고 어려운 걸 다 내시네. 알았지. 그거 저거 막한 건데. 맞아요. 그 시간에 막은 걸 보여주세요. 여러분 반을 데스크에서 되게 이 반을 되게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왜요? 이게 제일 중2에서 진도가 제일 빠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냥 옆에 애들 아니야. 3학년. 애들 아니야. 쌍화차는 애들 아니에요. 왜 네가 애들 이름 묻는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그걸 네가 애들 불러? 아마 3학년이거나 고1일 수도 있어요. 아이고, 안타깝네. 저랑 같은 나이대인 줄 알았던 분이 조금 보여가지고. 물론 가장 마지막 거는 우리가 제대로 건들지는 않았어요. 그거 알고 있는 상태에서 드린 거예요. 네, 하면서 복습하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SCTO라고 있는 거 이해합니다. 자, 가볼까요? 가영아, 우리가 이걸 배웠다는 사실은 기억이 나지? 그죠? 배웠다는 사실은 기억이 나죠? 너무 우리의 몽상가 가영이. 자, 부채꼴과 호도법이라는 것인데요. 우리 호도법은 호의 길이로 각도를 표현한 거였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 호의 길이랑 각도를 똑같이 맞춘 상황을 호도법으로 맞췄었어요. 자, 근데 그거를 만든 계기가 뭐냐면 각도라는 걸 정의할 때 각도는 호의 길이가 늘어나면 각도도 같이 늘어나는 관계를, 정비례 관계를 갖고 있고, 반대로 반지름의 길이가 늘어나면은 그림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늘어나면은 호의 길이를 고정시켜놨을 때 각도는 줄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정비례, 여기는 반비례 관계가 돼서 세타는 R분의 L이라 그래서 양변에다가 R을 곱해서 L은 R 세타가 됐었고요. 그거를 부채꼴 넓이 공식으로 바꾸면 두 가지가 나왔었는데요. 2분의 1 R 제곱 세타와 2분의 1 RL로 갔었죠. 쓰임새가 달라요. 2분의 1 R 제곱 세타는 중심각을 알 때였고요. 여기는 중심각을 모를 때였죠. 근데 성스러운 수업 시간에 넌 입으로 누가 보시는 거래. 육식분법에선 우리 다시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각도로 표현하는 방법이 호도법이었거든요. 그러면 360도에서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 원의 둘레가 되는 거죠. 2파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호도법으로 360도는 2파이고요. 180도는 파이가 될 거고, 90도는 2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45도는 4분의 파이, 30도는 6분의 파이가 돼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거 곱하기 분모가 180이 되도록 만들면 돼요. 나중에 파이만 붙이시고. 아니면 6분의 요 정도는 암기를 해놓는 것도 암기가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세 번째, 우리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각도로 세타라 줬을 때, 여기 P로 잡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X좌표와 Y좌표를 각각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었거든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 왜냐 하면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X좌표, 여기가 Y좌표가 되는데 사인 세타가 Y, 코사인 세타가 X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거를 확장해서 갔었거든요. 근데 우리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중심이 0,0이고 그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 되니까 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넣고 사인 세타 넣으면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가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X가 코사인이 X좌표,
사인이 y좌표였잖아요. 그러면 탄젠트는 x분의 y를 의미하게 되고 그건 기울기를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우리 쓸 때 이거 싹 지우고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래서 왼쪽은 내가 싹 지우고 오른쪽을 좀 보기 위한 밑작업을 할 거예요. 왼쪽 싹 지울게요. 지난 시간 엄청 많이 배웠네. 뭐가 이렇게 많이 배웠어? 그쵸? 오늘 조금 몰아도 돼요. 지난 시간의 관성을 이어서 오늘도 열심히 공부를 해보자고요. 우리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다고 할 때 다시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 x좌표, 사인은 y좌표, 탄젠트는 x분의 y니까 기울기라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각도가 이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x좌표 양수잖아요. y좌표 양수고요. 기울기도 양수죠. 그래서 여기가 뿔뿔뿔이 되잖아요. 그 말은 뭐야? 0도에서 90도 사이에 있는 각도는 무조건 코사인, 사인, 탄젠트가 다 양수인 거예요. 예시를 들어보는 거죠. 사인 72도 무조건 양수예요. 왜요? y좌표가 무조건 양수니까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여기 각도에서 사인 세타 양수, 코사인 양수, 탄젠트 양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세타가 2, 4분면 각도로 넘어갔어요. 2, 4분면 각도로 넘어갔어요. 그럼 x는 음수로 빠지게 되죠. y는 양수인데 탄젠트는 x가 음수, y가 음수라는 말은 코사인이 음수, 사인이 양수라는 거죠. y좌표가 양수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 탄젠트, 기울기는 음수인 거 확인되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도 음수. 그래서 여기서 사인은 양수, 코사인이 x좌표를 의미하니까 음수, 탄젠트는 기울기를 의미하니까 음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그래서 탄젠트 137도 음수인 거예요. 무조건 해보지 않아도 음수예요. 그럼 여기는 x좌표도 음수, y좌표도 음수잖아요. 이렇게 가면은 기울기는 양수 처리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음수, 양수, 음수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각 각도가 어느 사분면에 있는지에 따라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도 알 수 있었다. 이때 1, 4분면에선 전부 다 양수이지만 2, 4분면에선 사인만 양수가 되고요.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만 양수가 되고요. 4, 4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가 된다는 점도 외우는 거 아니다. 이해할 수 있죠. 1, 4분면에서만 3개가 다 양수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여기다가 사실 일반각 내용이 있었는데 그걸 생략할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 복습 좀 해봤고요. 진도 더 나가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프로그레시브하게 나가야죠. 그게 뭐예요? 진보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너무 1대1 대응시키지 마세요. 진보적이다가 뭐예요? 미안해요. 반이어가 보죠. 영어 얼마나 배웠는지. 성능에서 하는데. 응? 보통 사전에 나오잖아요. 프로그레시브 반이어. 아니, 지금 제가 빡세하다는 데가 어그레스. 그건 동의어에 가깝죠. 대단한데요? 어그레시발 쳐봐였는데. 그거 아니야? 아이고 저 릴스에서 봤어요. 근데 잘 외워지긴 하겠다. 어그레시브 해줘고 대단한데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기본 문제 7-4번으로 가면서 문제 풀어볼 겁니다. 우리 7-4. 근데 여기서도 바로 개념이 하나가 추가가 돼서 계백문에 뭔가 쓸 내용이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 세타가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다라고 합니다. 근데 세타와 6세타의 동경이 일치한대요. 지난 시간에 동경과 시초선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동경 vs 시초선. 그래서 각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이쪽을 시초선, 동경, 반지름이 지나간 거랬죠. 이쪽이 시초선이라 했어요. 이니셜 라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세타를 6배 한 것과 그냥 세타가 동경이 일치했대요. 어떤 의미냐면 답에서 이거 추적하자. 얼마 나오니? 72 곱하기 n 플러스 1020 108도. 만약에 이거 세타를 108도였다고 내가 한번 가정해 볼게요. 108도 요 범위 안에 있죠. 그러면 6세타는요 648도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 동경이 일치하지는 않는데 답이 왜 안 맞지? 72를 144 144보다 72 144보다 세타를 144로 잡으면 이렇게 되는데 6세타를 하잖아요? 그러면 64, 24, 64, 24, 26 864도가 되거든요. 근데 내가 얘네들을 이제 그림에다가 표시해 보는 거야. (144도면은) 시초선을 여기를 잡았을 때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한 이쯤 가거든요. 여기 세타예요. 그럼 6세타면은 하나 쭉 이게 돌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그래서 864도라는 건 일반값 표현을 해서 우리 360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2고 나머지가 144가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6세타는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144를 한번 더 간 거죠. 그러니까 동경이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144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잖아요. 144를 모를 때는 여러분들이 이 값을 찾아야 하고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찾느냐라고 할 때 지금 여기에서 나온 걸 역방향으로 갑시다. 세타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타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 6세타가 몇 바퀴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놓인 거잖아요. 그러면 6세타에서 세타와 6세타의 차이는 몇 바퀴 더 돌았냐 차이예요. 어차피 그 자리로 와야 되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여기 있는 거랑 여기서 한 바퀴 또 돌아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어지러워. 같은 위치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세타랑 6세타는 몇 바퀴 회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니까 둘을 빼면 360 곱하기 n이 나와야죠. 이때 n은 정수가 될 거고요. 그래서 5세타는 360n, 세타는 72n. 물론 여기서 n은 몇 바퀴를 의미하는 거니까 정수가 되겠죠. 근데 세타가 90도와 180도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n은 2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경이 일치하네요. 그러면 뺐을 때 360n이 나오는 게 너무 자연스럽죠. 그래서 각도는 144인 거예요.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았으니까 세타와 6세타가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대요. 방향은 반대래요. 그러면 세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강 이렇게 그게 왜 이러지? 세타가 이쯤 있으면 6세타는 이쯤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세타였다면 몇 바퀴 돌아서 이렇게가 6세타가 됐다는 거죠. 그 말은 6세타에서 세타를 뺀 게 이런 차이인 거죠. 뭐라 설명을 이렇게 하면 6세타와 세타의 관계가 여기에서 몇 바퀴씩 더 돈 다음에 180도 더 간 게 6세타라는 거예요. 아까는 그냥 몇 바퀴 차이인지만 보면 됐지만 여기는 몇 바퀴 차이 돌고 180도 더 간 거죠. 그래서 6세타 빼기 세타가 360n이라면 안 돼요. 360n 플러스 180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야지 한 바퀴 더 가니까, 반 바퀴 더 가니까. 그러면 5세타가 360n 플러스 180이어서 세타는 72n 더하기 36이 되고요. 근데 지금 세타가 180, 90과 180 사이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n이 1이겠네요. 그래서 세타는 108도가 되게 되고요. 근데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게 이게 아니라 코사인 세타 더하기 12도래요. 코사인 120도를 구하라는 얘기였네요.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서 120도 갔을 때의 x좌표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서 120도 갔을 때의 x좌표니까 여기가 60도가 되면서 1대 2분의 1대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테니까 이렇게 풀리는 그런 문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를 볼 수 있으면 이 문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책에다가 풀어볼게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를. 근데 조금만 뒤로 가주면 안 돼요? 점점 학생들이 너무 됐어. 점점 너무 전진 배치돼서 내가 들어갈 틈이 없어. 너도 조금만 뒤로 가줘. 됐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여기까지만 와도 돼요. 그렇게 여기까지만 와도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내가 있어 공간이. 불편해. 한 게 없는데 8시에 어떤 상황? 오늘 할 게 없어요? 네. 12시까지 자니까 할 게 없죠. 선생님 좀 똑같은데. 별걸 많다네요.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이제 요 동경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한번 싹 정리하면 크게 5가지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2가지를 한 거예요. 동경이 일치할 때와 동경이 반대일 때를 우리가 한 거거든요. 다시 각 알파와 베타라고 할게요. 아까는 세타와 6세타였던 것 뿐이에요. 그러면 동경이 일치할 거면 이렇게 있을 때 알파와 베타를 큰 놈으로 잡죠. 이렇게 간 베타가 동경이 일치하는 거니까 베타에서 알파 뺀 게 360도 관계인 거예요. 동경이 반대라고 하는 건 알파가 1로 갔을 때 베타는 1로 간다는 거거든요. 몇 바퀴를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갈게요. 그러면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180도는 더 가. 그리고 원이 몇 바퀴 돌렸는지 관계가 되니까 360n 더하기 180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볼게요. 알파와 베타의 동경이 이번에 x축 대칭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x축을 기준으로 각이 하나가 알파가 1로 빠졌어요. 그러면 베타는 이렇게 가서 1로 간다 소리거든요. 물론 몇 바퀴 돌아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알파를 살짝 뒤집어서 밑으로 보내면 여기가 알파가 되잖아요. x축 대칭이라는 게 그런 소리니까. 그래서 베타에다가 알파를 끼워 넣으면 딱 360도 n이 될 거예요. 한 바퀴 쭉 돌리게 될 테니까. y축 대칭이라는 건 x축은 쓸 필요 없지. 이렇게 있을 때 하나가 이쪽으로 갔으면 있어야겠다. 다른 하나가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야지 y축 대칭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싹 그림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여기에다가 알파를 싹 끼워 넣으면 베타에다가 알파를 더한 게 180도가 나오거든요. 아까는 360도였죠. 근데 이게 몇 바퀴 돌아서 온지를 모르기 때문에 360n을 더해주는 거고요. 마지막 y는 x 대칭이에요. 그러면 요게 이제 유제 문제로 있어요. 뭐 y는 x가 이렇게 있을 때 한 놈이 1로 가면 다른 한 놈은 1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알파를 여기다가 싹 끼워 넣으면 90도가 나와요. 근데 몇 바퀴 돌아서 온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경이 일치하거나 반대일 때는 둘을 빼서 관계식을 찾게 돼요. 외우지는 마요. 요거 그려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추론해야 돼요. 저기서 90도가 45도에서 알파가 1로 들어가면은 이만큼에다가 요만큼이 추가되니까 90도죠. 다시 동경이 일치하거나 반대일 때는 빼서 계산을 하게 돼요. 근데 x축 대칭 y축 대칭 y축 y는 x 대칭일 때는 둘을 더해서 성질을 파악하게 될 겁니다. 이 상황을 계백물 개념편에다가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지는 15에서 18페이지 사이에다가 적으면 되겠네요. 15에서 18 사이 아무데나 적으시면 될 거예요. 지금 빈 공간이 백지 테스트만 한 거야. 개념편도 문제적으로 15에서 18.
미쳤다 진짜. 아니 이번에 이 금방 고등학교 1등급 컷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몇 점 받으면 고등학교에서 1등급 컷 나올 것 같아요? 95점? 4%거든요. 95점? 94. 하나 틀려야 돼. 압구정 고등학교거든요 이번에. 2등급 컷은요 11%예요. 한 80? 86. 와. 개없죠 진짜. 네. 3등급 컷이 78. 내신 마지노선. 78이요? 네, 3등급 컷이. 평균이 50점대잖아. 맞아요. 평균 고등학교 수학은 무조건 평균 50점대요. 무조건이에요. 저 어떡해. 공부하셔야죠. 사이트. 유독 높아네. 압구정보다 4점. 여러분들은 어차피 5등급제로 바뀔 거니까 2등급은 챙겨야 되고 20%는 맞아야 되니까 86점, 80점 후반을 맞아줘야지. 수업 그러면 고등학교 수업 때 잘은 안 되고 수업 잘은 불쌍하게 되고. 유급이 아니고 내신을 포기하고 만드는 거죠. 나는 재수생들과 정시로 교류겠다 이런 거죠. 아 너무 그게 좋다. 아니라 학장을 못 채우면 유급이 돼. 아 그건 맞아요. 어? 근데 수업 다 들으면 학장 안 주잖아. 학점 그 대학생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고교 학생제야.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요. 그냥 학교에서 잘 생활하시면 알아서 잘 쌓여요. 마이리시처럼. 아 근데 제 벌점수가 못했어. 벌점 우수자상 만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저 그냥 돌아야 돼. 우리만에 받는 다 아 나도 그냥 그래서 요거 가지고 예시도 한번 쭉 다 만들어 볼게요. 아까 1번 상황이랑 같은 상황으로 해서 쭉 다 만들 건데. 한국 시리즈는 몇 판 몇 선이에요? 7판 4선이에요? 일요일까지는 경기를 할까? 그 전에 결판이 날 수도 있겠네요. 자,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은 아까 전처럼 세타를 구하실 거예요. 세타가 1사분면 각이라고 확정을 짓겠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 세타는 0초가 90도 미만인 각도예요. 그랬을 때 내가 알파를 세타라고 하고 베타를 6세타라고 하겠습니다.
1번 동경이 일치할 때 세타, 2번 동경이 반대일 때 세타, 3번 동경이 x축 대칭일 때 세타, 4번 동경이 y축 대칭일 때 세타, 5번 동경이 y는 x 대칭일 때 세타를 각각 구해주세요. 여기서 기다려주시죠. 3세타로 써요. 아니, 하시겠지. 7세타. N을 뭐야? 세타요. 세타로 보여줘. 선생님 이번에 나오기 해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범위에 따라서. 네. 이제 범위에 따라서 안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일괄로 다 처리하려다 보니까 소수점이 나오는 분수를 쓰세요. 그럴 수 있어요. 일괄로 처리하니까 문제가 뒤가 좀 계산이 안 맞을 수 있어. 네, 가영이 오늘 안 좋네요. 아니에요? 오늘 12시간 안 돼요. 12시간이요? 더 자면은 동면 중이라고 봐야죠. 잘 잤니 그래서? 12시간이면? 아, 나 오늘 알겠어. 잘 잤대. 자, 들어볼게요. 자, 요런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답이 안 맞을 수 있어요. 답이 여러 개일 때도 존재하거든요. 범위에 따라서. 가볼게요. 동경이 일치하니까 그냥 세타와 몇 바퀴 돌아서 온 6세타가 일치하게 되는 거라서 6세타 빼기 세타인 5세타가 360n이고 세타가 72n이 되면서 n은 1이다. 이렇게 된 거였죠. 그래서 세타는 72. 여기 볼게요. 6세타 빼기 세타 하면은 5세타가 360n 플러스 180도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동경이 반대가 될 거면 이렇게 되면서 세타와 6세타가 180도 차이를 만들어야 하는데 몇 바퀴 돌아서 만든 차이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5로 나누면 72n 더하기 36도예요. 자, 그럼 벌써 안 되는 거 확인됐죠? 왜냐하면 세타가 n 값이 아무리 근데 N이 0일 수도 있죠. 그쵸, n이 0일 때를 봐야 되네요. 이때는 n이 0일 때 봐야 되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n에다 1을 넣으면 108이 나오고요. n에 0이 되면은 세타가 36도가 나오면서 36도와 6세타 볼게요. 경험적으로 해보면 되죠.
36도랑 6 곱하면은 216도죠. 216도 가면은 36도는 이쯤으로 가는데 216도는 180도 차이로 내면서 이쪽 반대쪽으로 가게 되니까 그래서 n이 0일 때가 될 겁니다. 선생님 왜 n이 마이너스일 때는 안 하나요? 정수라면서요. 세타가 양수각도기 때문에 6세타가 무조건 더 큽니다. 그래서 n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어요. 이 상황에서. 그래서 여기서 세타가 36도. 3번 보면은 x축 대칭 상황이래요. 그러면은 짧게나마 이거를 이렇게만 해보는 거야. 요렇게 하나 하고 요렇게 하나 해서 하나랑 요렇게가 각이 합쳐지면 되는구나. 그럼 베타 더하기 알파가 360n이구나. 그러면은 7세타가 360n이 되면서 세타는 7분의 360n입니다. n이 1일 때가 성립하겠네요. 50점 몇이니까. 그래서 7분의 360도일 때 y축 대칭이 되면 y축을 기준으로 알파가 이렇게 갔으면 여기 시초선이에요. 베타는 뭐 이렇게 간다는 거겠죠. 근데 몇 바퀴를 돌아서 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알파가 일로 싹 들어가면은 180도 합을 만들어내고 몇 바퀴 돈지 모르니까 360엔. 그러면 7세타가 360n 더하기 180이 되면서 세타는 7분의 360n 7분의 180이 되는데요. 얘가 대략 50점 몇이고요. 얘가 대략 25점 몇일 테니까 둘 더하면은 한 70 몇 나오겠죠? 80 좀 안 될 것 같네요. 그래서 n이 1일 때 성립하겠어요. 그래서 세타는 7분의 540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이쪽은 y는 x 대칭이니까 y는 x라는 선을 기준으로 여기가 세타였으면 여기가 6세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세타 둘 더한 게 360n 더하기 90도가 되면서 세타는 7분의 360n 더하기 7분의 90이다. n이 1일 때만 성립할 테니까 지금 얘가 50점 몇, 얘가 한 12점 몇 나오겠네요. 그래서 세타는 7분의 450, 한 60 몇 도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경의 관계에 따라서, 동경 조건에 따라서 세타를 구하는 그런 문제를 풀어본 겁니다. 자, 이거 문제 7-5번으로 가죠. 야, 수능에서 좋아하는 문제가 나왔네. 4점짜리, 3점짜리 어려운 거, 혹은 4점짜리 쉬운 거 문제로 나갈 것 같아. 이게 겨우 3점짜리예요. 어이가 없네. 저 지금 수능 보면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2점? 일단 학자금 대출이 안 나오는 대학교에 가실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대학을 갈 수 있어요? 학자금 대출이 안 나오는 곳이군요. 우리가 네 글자로 부실대학이라고 하거든요. 부실대학이 뭐예요? 학자금 대출이 안 나오는 대학교. 자, 지금 보면은 이 기본 문제 7-5는 여러분들이 코사인과 사인을 x좌표, y좌표로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대칭성을 얼마나 볼 수 있는가, 그런 상황으로 가거든요. 이때 10등분을 했어요. 10등분을 한다라는 게 되게 의미심장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10이라는 숫자는 360의 약수기도 하지만 180의 약수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런 게 나중에 조금 유의미하게 작용할 때가 있어서. 자, 지금 보면은 얘를 이렇게 있어요. 이런 원이 있을 때
얘를 쭉 10등분한대요. 반지름의 길이 1이죠. 그래서 여기를 P1 하면 여기가 P6가 돼야겠죠. 왜냐면은 10등분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P1 36도쯤 가야 되잖아. P2 P3 여기서 넘어가죠. P4 여기서 이렇게 하고요. P5 이렇게 돼서 여기가 P7 여기가 P8 여기가 P9 여기가 P10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36도 간격으로 다 쪼갠 건데 그림이 안 이쁜 거는 그냥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게 각각의 각도를 여기를 세타라고 부른대요. 한 칸의 각도를 36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인 세타부터 사인 10세타까지 다 더하래요. 1번 다 더하라고 하는데요. 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나 각도라고 보지 말고 이렇게 보세요. P2의 Y좌표 P3의 Y좌표 이런 식으로 쭉 갈 거 아니에요. P2의 Y좌표 P3, P4, P5, P6, P7, P8, P9, P10까지 갔다가 P1의 Y좌표까지 더할 거거든요. 왜냐면 한 10세타까지 더하면 여기까지 가게 되니까. 근데 우리 P2와 P7이 대칭 관계인 걸 알고 있죠. 왜요? 36도 간격과 36도에서 180도 관계 지금 P2와 P7의 관계거든요. 그러면 사인 세타와 사인 6세타가 0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더하면 0, 이렇게 더하면 0, 이렇게 더하면 0, 이렇게 더하면 0. 얘는 각각이 0 심지어. 그러니까 그냥 0이겠죠. 정확하게 가면은 다 써볼게요. 사인 세타, 사인 2세타, 사인 3세타, 사인 4세타, 사인 5세타, 사인 6세타, 사인 7세타, 사인 8세타, 사인 9세타, 사인 10세타 있을 때 여기 있는 사인 세타와 P2 여기 있는 사인 세타 P6이 사인 6세타가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위아래로 사인 2세타랑 사인 7세타 사라지고 여기랑 여기 사라지고 여기랑 여기가 사라지고 사인 5세타는 180도에서의 Y좌표니까 얘가 0이죠 그냥. 그리고 한 바퀴 돌아왔을 때 Y좌표 얘가 0이니까 그래서 사실 사라진다라는 느낌도 없죠. 그래서 다 더하면 는 0으로 빠지겠네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코사인으로 갈 건데요. 요거 이제 삭스 지우고 이거를 이제 Y좌표, X좌표로 안 보고 있으면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코사인 세타, 코사인 3세타 얘를 왜 애매하게 여기까지만 봤니? 하나만 이거를 A라고 한대요. 근데 코사인 2세타 2, 4, 6, 8, 10이죠? 아 2, 4, 6, 8이군요. 2세타 4세타 이게 코사인 9세타가 있어요 여기 지금? 네. 아 그러네 9세타가 여기에 있고 밑에 없구나. 이거의 값을 A로 표현하라는 거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요 P2의 X좌표예요. 얘랑 대응되는 건 P7의 X좌표. 그러면 세타가 6번 간 거죠. 여기서 하나 깎으면 되니까. 그러면 6세타가 마이너스 P2의 X좌표라고 받으죠. 코사인 3세타는요 여기
세타 2세타 3세타 P4의 X좌표거든요. 얘랑 반대편에 있는 건 P9고 여기서 하나 깎으면 P8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P4의 X좌표라고 봐도 돼요. 얘를 가지고 얘를 표현할 거니까. 코사인 5세타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가있는 P6의 X좌표를 말하거든요. P6의 X좌표인데 지금 P6의 X좌표랑 P1의 X좌표 10세타거든요. 10세타가 없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차이가 좀 날 것 같아요. 코사인 7세 지금 그 얘만 여기 동그라미 쳐봅시다. 코사인 7세타면은 하나 둘셋넷다 일곱 여기죠. 그러면은 그거의 반대편에 있는 P3과 관련이 있는 거니까 얘는 일단 P8의 X좌표 해놓고 이거랑 관련 있는 건 P3의 X좌표니까 코사인 2세타죠. 그래서 마이너스 P8의 X좌표. 마지막 2, 4, 6, 8 9세타면은 이쪽이겠죠. P10의 X좌표와 반대편에 있는 세타 2세타 3세타 4세타 얘가 반대관계죠. 이렇게 된다는 걸 파악했으면 얘만 넘긴 다음에 마이너스 취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코사인 5세타인데요. 세타 2세타 3세타 4세타 5세타 하면은 180도에서의 X좌표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 녀석은 마이너스 1이거든요. 얘 넘어가면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3세타 7세타 9세타는 A 더하기 1입니다. 이거는 C세타, 이 C라고 쓸게요. 여러분들 공부할 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험 볼 때 이렇게 쓰지 말아요. 그리고 그거에다 마이너스 붙이기 얘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요 관계가 성립할 거면요. P2에서 정확히 대칭을 한 게 여기 있어야 돼요. 그 관계가 성립할 거면 지금 360도를 10등분 했잖아요. 36도잖아요. 이거를 몇 번 쌓아서 180도를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180도가 쌓인 다음에 거기서 한 칸 더 간 거랑 여기가 대칭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10이라는 숫자는 36도고 n에다가 5 곱하면 180이 되니까 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게 만족이 될 때에는 다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요 필수 예제 5번을 여러분들이 마무리하시고 유제 9번도 한번 해봐요. 필수 예제 기본 문제 5번, 유제 9번 다 해보세요. 이런 문제 공부를 1 아니 0 때문에 왜 문제랑 심리전을 하는 거야? 왜 가나다 문제 풀 때도 있는데 심리전하고 있고 기억이 4개니까 기억이 맞을 것이고 이러고 왜 심리전을 하는 거야? 그거 잘하면 맞아요. 잘하면 맞겠다. 맞겠다고. 엄마한테 pun점 맞겠다. 그래서 뭐 이렇게 문제 다 날려서 엄마한테 좀 혼났어. 아, 약간 저희 옆집에서 싸우는 아주머니 목소리가 딱 저런데 저희 아들이 뭐 잠들어가지고 나한테 내일 샹놈을 시켜 어린 놈의 새끼, 쌍놈의 새끼 이러는 거예요? 제 옆 방에 옆집이 거기인데 제 방에 실시간으로 들으면 개 재밌어요. 잠자기 전마다 하나씩 꽂아 넣어주고 귀에. 너무 좋다. 공부사 그 아, 내가 저런 놈 장사 안 돼야지.
이것도 저 이거 학교에서 뽑았는데 이거 책상 앞에 있는 거 아니죠? 그걸 뽑았어. 쌤 학생 때 해본 가장 무슨 짓이 뭐예요? 학교 째고 2호선으로 한 바퀴 돈 거예요. 예? 도대체 왜 그런 짓을 얼마나 걸리는데요? 이거 정확히는 강변역에서 내려서 건대를 한번 거쳤다가 어딜 봐? 2호선 한 바퀴요. 왜요? 재밌잖아. 즐거워. 너무 아니야. 구성에 싫어. 그 정확히는 2호선 라인에 있는 대학교들을 돌았다고 봐야 되죠. 내가 내년에 내후년에 갈 수 있는 데가 여기 있을까 하면서 보게 되는 거죠. 어머니 아세요? 당연히 모르죠. 경별이 있기 때문에. 아. 근데 나는 이미지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 똑같이네요. 어? 똑같이네요. 왜요? 저 여전히 그렇게요. 그래서 여기 강변역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하면 건대가 나와요. 건대 한번 갔다가 쭉 가면은 2호선 라인 그 다음 나오는 게 서울대 그쪽이에요. 서울대 입구역이요. 그리고 쭉 가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여기 신촌역이 한 번 있죠. 연세대. 네, 맞아요. 너무 귀여워. 그래서 서울대 한 번 찍고 신촌 한 번 찍고 여기 건대도 당연히 하나 있고요. 건대 하나 찍고 근데 홍대는 신촌에 붙어있기 때문에 사실 같은 라인을 묶기는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데는 다 안 갔네요. 지하철가로 돌아왔어요. 그것까진 기억 안 하지. 그래서 중간중간에 내려서 학교 다니 이때 아침에 가니까 학생들 보고 이때 여기가 홍대쯤이거든요. 이제 막 가서 카페 갔다 책도 보고 서점도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시 지하철 타고 쭉 가서 신촌쯤 갔을 때는 이제 오히려 늦게 갔기 때문에 오후 한 3, 4시쯤 됐었어요. 점점 버스킹 준비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가 홍대 거리 그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번 돌면서 고 이때 저도 학교 째고 혼자 홍대 갔다 오셨어. 쨍 거죠. 나도 쨍구죠. 그니까 나랑 그런 거 없어. 쨍구 같다니까. 재밌어. 너 혼자 홍대 가기 혼자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되면서 수능 디데이를 세기 시작하면은 약간 이제 사람이 이상한 거에 꽂힐 때가 많습니다. 신며칠? 한달 수능이 이제 진짜 가까워져서 400일 안쪽으로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안 가까워져 정신이.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이번에는 이걸 12등분 했대요. 자, 다시 360도를 12등분 하면 한 내각은 30도거든요. 그거는 6개 쌓으면 180도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얘는 괜찮은 거예요. 그럼 선생님 그게 만족하지 않는 상황이 있나요? 홀수를 나눌 땐 그래요. 360도를 5등분 하잖아요. 72도가 나와요. 그 얘는 아무리 쌓아도 180도를 한 번에 만들지 못하죠. 그래서 72도 같이 좀 특수한 각도가 나오면은 이 풀이가 성립 안 할 때가 있는데요. 지금은 다 그래서 짝수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12등분 했으니까 30도, 30도는 쉽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쭉 이렇게 다 이어주면 되죠. 대칭성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죠. 하나, 요렇게 있는 건데 지금 보면은 코사인 세타부터 코사인 12세타까지 다 더한대요. 그러면 이거를 진짜 다 쓰고 있지 말고 이 녀석의 x좌표랑 이 녀석의 x좌표 더하면 0이고 얘랑 얘 더하면 0이고 얘랑 얘 더하면 0이고 얘랑 얘 더하면 0이고 얘랑 얘 더하면 0이고 이렇게 하면 다 0이니까 싹 다 더하면 0이겠다 라고 쓰고 넘어가시는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 코사인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x좌표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7단원에 대한 내용을 쭉 한번 드렸던 거고요. 지금 놀랍게도 내가 8단원의 내용을 몇 개 끌어와서 설명을 좀 드렸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석 97페이지 보면은 뭐 상제관계, 제곱관계 이런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자, 다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단위원에 한 점 P를 이렇게 잡으면은 x, y가 되면서 코사인 세타가 x좌표, 사인 세타가 y좌표가 되고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가 되는데 기울기는 x분의 y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보고 x좌표랑 y좌표가 이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 성립하며 근데 거기 밑에 아까 보면은 제곱관계에 뭐 하나씩 더 있잖아요. 그거 별거 아니고요. 여기에서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는 거예요. 양변을. 그러면 1 더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으로 쓸 수 있고 여기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 되니까 요게 탄젠트잖아요. 그래서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다 라고 할 거고 만약에 수능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안 나오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서 미적분 선택 과목을 듣게 된다면은 요거를 코사인분의 1이라고 안 하고 시컨트 세타 제곱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근데 학교에서 미적분을 선택 안 하거나 아니면 대학교를 공대로 진학하지 않으면 시컨트는 볼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코사인을 나누는 게 이거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변형된 건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 성질을 가지고 기본 문제 하나만 해볼게요. 이미 다 했거든요. 기본 문제 8-1 보시면 내가 앞으로 코사인은 그냥 C라고 쓸게요. C 4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4제곱 세타가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이며 이게 1 빼기 2 사인 제곱 세타임을 밝히래요. 보는데 어렵지 않죠? 그러면 요거는 합차 쓰면 코사인 4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4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인데 이게 1이라는 건 나와 있고요 이미.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라는 건 이미 밝혔는데 여기다가 대입할 거예요. 우리 C 제곱 세타 더하기 S 제곱 세타가 1이라고 밝혀냈으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를 좌변에다 놔두고 사인 제곱 세타를 넘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대입을 해버리면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임을 쉽게 찾을 수 있죠. 뭐 어려운 연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요것만으로 쭉 민 거예요. 증명 끝. 2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그 처음 배웠을 때 연산 법칙 겁나 많았잖아요. 처음에 익숙해지는데 오래 걸렸잖아.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연산 법칙은 훨씬 적으니까 쫄지 말고 가시면 돼요. 탄젠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는 탄젠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밝힐 거면 그냥 탄젠트를 코사인과 사인의 조합으로 다 쓰세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라고 좌배를 바꿔. 왜요? 탄젠트는 C분의 S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그리고 이 녀석을 정리해. 그래서 내가 밝혀야 되는 거는 탄젠트 제곱 세타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임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양변에 코사인 제곱 세타를 곱해서 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는 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를 증명하면 되는 거죠. 사인 제곱 세타 나눠요.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사인 제곱 세타임을 밝히면 다 증명이 같은 말인 거거든요, 이거 지금. 근데 코사인 제곱 세타만 넘기면 근데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증명이 되겠죠. 증명 끝.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가 1이 나와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밖에 없으니까 탄젠트는 코사인과 사인으로 바꾸고 요거 두 개만 잘 활용해서 문제를 푼다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유제를 다 하면은 미친 짓이고요. 뭐가 이렇게 많니? 유제 1번에 1번 7번 해봐요. 1번 7번. 탄젠트는 코사인과 사인으로만 바꾸시면 돼요. 이거 서방님 애들 신이라고 읽어가지고 내가 진짜 코스 이러고 있었거든. 내가 진짜 너무 화가 났어. 왜요? 근데 내신은 2주 남았는데 신 코스라고 읽고 있으면 화가 나니 안 나니?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알면 그러는 게. 알아서 그러면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몰라서 그러는 거면 지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하죠. 진짜 가보자. 맞아.